한국에서 지갑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몇 명이나 주워주고 주인을 찾아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프랑스에 사는 PD 메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메이는 이번에 각국의 치안과 국민성을 알아보며 치안이 좋은 국가와 안 좋은 국가의 차이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프로그램을 촬영한 뒤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도 수많은 국가를 돌아다녔지만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보인 특징이 신기하다는 메이 씨의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메이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멋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은 또한 여행이었죠. 저는 어른이 되어 PD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 곧 제가 좋아하는 세계여행을 그것에 접목하였는데요. 입사 첫날부터 거한 환영식과 함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냐고 물더군요. 저는 거창하게 각국을 돌아다니며 세계 여러 나라를 알려주는 프로를 만들고 싶다고 출사표를 던졌죠. 선배들은 해외로 나가서 촬영하는 것이 제작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냐며 타박 섞인 우려를 하며 저의 당한 포부에 웃었지만 3년 뒤인 지금 저는 결국 그런 프로를 제작하게 됐어요. 여행 프로그램은 너무 흔하고 특별함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각국을 비교해보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죠. 그때 프랑스 내에서 치안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에 대한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연히 치안을 비교해보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어요. 저는 가까운 유럽부터 계획하고 촬영했지만 특별한 차이점이나 편집점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다들 비슷했거든요. 그러다 곧 한국에 다녀와 봤던 팀원들이 치안이 좋은 나라를 찾는다면 한국을 추천한다고 하는 말에 한국을 가게 되었어요. 저는 말로만 듣던 한국 방문에 너무나도 설렘과 동시에 한류 문화로 유명한 한국을 관광할 생각에 그 나라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저는 오랜 기획안 발표와 승인 끝에 팀원들을 이끌고 긴 시간을 견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녹초가 돼 있었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고기 냄새가 나는 한국 식당을 찾았습니다. 맛있는 고기 굽는 냄새가 아주 괘씸할 정도로 사람을 미치게 하여 한국 삼겹살을 무자비하게 먹어치워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같이 온 동료인 그레그는 한국 방문을 자주 했던 친구였는데 우리더러 한국식 바비큐를 먹는 건 아주 멋진 선택이라며 우리를 부추겼죠. 팀원들은 너무 피곤한 상태로 아무거나 먹자 힘들어 죽겠다며 징징대고 있었죠. 우리는 그레그 말대로 한국 고깃집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했고 동료인 그레그는 곧 우리를 보며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그레그는 우리가 한식을 먹는 모습이 너무나 웃기다며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시작하더군요. 그는 우리가 마치 북유럽에서 온 바이킹처럼 한식을 우걱우걱 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신기해하는 그레그의 모습을 보며 뭐가 이상한 건지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레그의 설명을 듣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가 비빔밥을 비비지도 않고 그냥 먹지를 않나? 쌈을 찌개에 찍어 먹지 않나? 무슨 원시인과 같이 밥을 먹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고요. 그렇게 그레그는 우리에게 한식은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며 비빔밥은 고추장과 비벼서 먹는 것이고 고기는 쌈에 싸서 한 입에 먹어야 한다고 말해주었죠. 그리고 그레그의 말대로 다시 먹어보니 그냥 먹어도 맛있었지만 정말 환상적인 맛이 났어요. 그리고 PD의 마인드로 생각해보니 그런 모습을 촬영하고 먹는 방법을 다시 알려주는 그레그의 임기응변은 정말로 엄지를 치켜 세워줄만 했죠. 그렇게 정말로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미리 알아둔 숙소에 방을 배정받고 다음날 촬영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팀은 다른 나라에서와 동일하게 한국 시민들은 핸드폰과 지갑을 놓아두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내용을 진행했죠. 그레그가 워낙 한국은 치안이 좋다고 추켜세웠기에 긴장감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첫날은 생각과 달리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핸드폰과 지갑이 보이는 곳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다들 지나가 버려서 방송에 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서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전혀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와 그레그는 계획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중국팀과 동일하게 지갑을 떨어뜨리면 도와줄지 보기로 했죠. 첫 촬영이 거의 소득이 없었기에 이번에는 기대를 살짝 내려두었어요. 그런데 촬영을 시작한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단 한 번도 앞사람이 지갑을 떨어뜨리는 걸 모르는 채 무시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떨어뜨린 사람을 다급히 부르고 친절하게 직접 주워서 가져다 주었죠. 이것은 방송을 위한 픽션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마주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국민성을 보여주었죠. 우리는 장소를 옮겨 지하철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확인을 위해서 말이죠. 여기서는 더욱더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핸드폰을 방치해두고 이동하는 사이 핸드폰은 이미 없어져 있었죠. 드디어 한국에서도 물건을 가져가 버렸군 하며 우리는 핸드폰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다시 확인하고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도덕성을 확인하기에는 단 10초면 충분했습니다. 정확히 10초 만에 길을 가던 여성분이 주워서 안내데스크로 가져간 것이죠. 저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을 보는 건지 믿기지 않는다 말했고 그레그 역시도 이게 가능한 일인지 저에게 되묻고 있었죠. 저는 호텔로 복귀하여 촬영한 편집본을 간단하게 편집을 하는 작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 프로가 한국 덕에 성공하겠다는 기쁨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일하다 보니 답답해지더군요. 낮에는 촬영만 하느라 관광을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한국을 더 구경하고 싶었죠. 저처럼 몇몇 팀원들이 방에만 있어서 답답하다며 나가서 길거리를 걷고 싶지만 해가 떨어진 밤에 걸어다녀도 괜찮을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레그는 괜찮아. 여기는 한국이야 라는 말과 함께 길거리를 가볍게 산책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오밤중에 오래되어 보이는 한적한 길거리 다른 나라라면 무서워 보일 수도 있는 길거리지만 우리는 이상하게 무섭다는 느낌보다 오히려 감성에 젖어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밤은 정말로 멋있었죠. 신호등에도 알록달록한 색상이 나오는 최첨단 시설들과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버스 스크린 안내 시스템까지. 특히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밤에도 건물들에 불이 켜져 있으며 도로에 차들이 만들어내는 야경은 정말로 서울이 세계적인 대도시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도록 해주었습니다. 한국을 잘 아는 그레그는 한국은 짧은 시간 만에 엄청난 발전을 이룬 나라라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풍경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감상에 젖어 알 수 없는 이유로 얼굴에 미소를 품고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우리는 급하게 프랑스로 복귀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인천공항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기다리며 대기하던 도중 우리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자리 캐리어가 그냥 한참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호기심에 캐리어 근처로 가서 곁눈질로 쳐다봤고 그 자리에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에 도착하여 전 세계에서 촬영한 팀끼리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프랑스와 두바이를 촬영한 PD들은 여기는 아직 너무 아쉬운 점이 많다며 길거리 촬영본을 공유했고 중국을 촬영했던 PD는 의기양양하게 중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치안이 훌륭하다며 총 12번의 촬영 끝에 3번 정도만 예상과 다른 행동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갑을 분실했다는 걸 알려주었다고 말이죠. 곧이어 이번 방송의 메인 포커스를 중국으로 설정해도 충분할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PD님은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없었냐고 물어봤고 왠지 모르게 제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기세등등하게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사람들이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PD들은 모두 자신이 편집한 영상들을 공유하며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중국에서는 12번의 실험 결과 끝에 약 3번의 경우가 지갑을 돌려주지 않았고 프랑스와 두바이 경우 실제로 촬영 도중에 소매치기 장면이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촬영한 영상을 본 사람들은 매우 만족스러운 미소로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메인 PD님은 영상을 보고 저에게 질문했어요. 한국도 경찰이 길거리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지 물어보았죠. 저는 한국 사람들은 경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신경 쓰지도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메인 PD님은 CCTV가 사방에 깔려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자료를 조사하던 선배가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중국의 베이징이라고 대신 답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긴 회의 시간 끝에 명확한 해답을 찾아내지 못하였고 저는 한국에서 촬영을 도와준 친구에게 연락하여 물어보았죠. 도대체 한국에서만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죠.
한국인 친구는 고민조차 하지 않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이런 한국에 대해 조사하다가 더 놀라운 뉴스를 발견했어요. 택시에 1억을 놓고 간 가방을 찾아준 기사님의 이야기, 이사하다가 발견된 전주인의 현금 더미를 찾아준 새집주인의 이야기 등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과 돈을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찾아주는 훈훈한 뉴스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번 촬영으로 한국에서 재미있는 일들과 감동받은 일들이 참 많은데요. 다음 휴가는 꼭 한국으로 가서 넉넉하게 관광하고 지내다 돌아오려고 합니다. 저는 또 PD의 마인드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촬영하고 돌아올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멋진 경험과 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치안과 시민의식이 한류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로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누군가는 이제 뻔한 이야기 아닌가? 하시겠지만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고 자부심 가져도 되는 일은 확실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